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 즉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인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 유일 국가로 유명합니다. 공여 방법에서도 단순히 경제적인 단면을 지원해주는 형태를 벗어나 나중에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원조를 해줘 국제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편입니다. 그런데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6.25 전쟁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전차 한 대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갑차는 물론이고 헬기와 전투기까지 자체 생산해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죠. 수출뿐 아니라 퇴역한 무기들을 무기가 부족한 국가들의 공여에 돕는 원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행보에 최근 K방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몇 채의 건물과 관제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곳은 이라크의 알수하이라 기지 공군 대학교입니다. 이라크 공군 에이스 파일럿을 육성하는 곳이죠. 이라크는 이 공군 대학교의 건설을 한국 정부와 카이에 맡겨 완공했습니다. 개교 기념식에는 이라크군 총사령관인 무하마드 시아 알수다니까지 참석했었습니다. 카이가 제공하는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최신식의 훈련이 가능한 곳으로 공군 사관학교와 파일럿학교, 공군 기지가 모두 합쳐진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설은 IS와의 격전으로 인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던 곳이지만 한국의 도움으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이라크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라크가 한국 방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의리를 지키는 한국인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이라크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FA-50을 구매한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동남아를 중심으로 방산 수출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이라크가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왔습니다. 중동은 늘 국제 정세에 민감한 지역이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대 시장 중 하나인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FA-50 수출을 먼저 요청한 것은 이라크였죠. 체코제 L-159 훈련기와 한국의 T-50을 두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조건에 더 부합하는 한국 쪽으로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IQ였지만 산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F-16이라고 하면 성능이 증명된 전투기였지만 비싼 가격에 구시대적인 성능이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바가지에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전쟁을 딛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늘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시대적인 전투기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운용을 위한 훈련기도 필요했습니다. T-50은 F-16 훈련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것으로 유명했기에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훈련기였습니다. T-50 조종에 익숙한 파일럿은 몇 시간의 지도만으로도 F-16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T-50 기반으로 만든 경공격기 FA-50은 몇 가지 성능만 보충하면 F-16 성능의 80% 수준까지를 뽑아낼 수 있었으니 최적의 훈련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F-16IQ의 성능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라크에게는 최상의 선택이었고 이에 한국에 먼저 제안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F-16을 바가지 씌웠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팔던 미국의 태도와 한국의 태도는 너무나 비교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의 모습에 이라크는 큰 감명을 받았고 원래는 훈련기를 사려는 계획을 바꿔서 경전투기 사양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름은 그대로 훈련기 명칭인 T-50IQ로 해두고 실제 사양은 경전투기 수준으로 맞춰서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라크는 이를 실제로 유사시에는 경전투기로 전환해 사용할 생각으로 독립적인 비행 중대를 따로 창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T-50IQ를 수령을 하고 난 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유지보수 능력이 생각보다 뒷받침되어 주질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죠. 이미 주력 전투기인 F-16IQ부터가 유지보수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의 가동률이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유가 폭락으로 인한 이라크의 재정 문제와 이라크군 자체적인 부패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을 죄다 본국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하자 실질 운용 능력은 20% 미만으로까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상 출격시킬 수 있는 기체가 10대도 안 됐습니다. 당시 이라크군 창군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F-16IQ 23기가 축하 비행을 선보였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빼와서 그냥 말 그대로 날 수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라크는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T-50IQ를 경전투기로 임무 전환해서 이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라크가 훈련기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T-50IQ의 유지보수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IS와 교전 상황에서 T-50IQ가 배치되어 있던 기지가 공격받아 파괴되기까지 했습니다. 훈련기 본래 용도로 파일럿 교육을 진행할 상황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T-50IQ마저 사막 한복판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얼마 못 가 한국에서 사온 전투기마저도 수리하지 않으면 날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이라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라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판매국인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뜻밖의 반응에 이라크는 크게 놀랐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망설임 없이 기술자들을 내전 중인 이라크로 극비 파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안팎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빠른 조치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막 한복판에 방치된 T-50IQ를 창고에서 꺼내 완전 분해한 뒤 정비해줬고 파일럿들에 대한 교육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대처에 감동받은 이라크는 아예 그 자리에서 곧바로 IS 공격으로 파괴된 그 공군 기지를 재건해달라는 부탁을 한국에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그 공군 기지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기지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번에 이라크가 한국의 일을 믿고 맡겼던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이 재건한 이 공군 기지는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훈련생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라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T-50IQ는 물론이고 F-16에도 적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 공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설들과 다를 바 없는 고급 장비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한국은 이라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적극 반영한 설계를 채택해 재건했습니다. 이라크는 IS뿐 아니라 국제 정세 속 늘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미사일 공격들을 버텨낼 수 있는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이 기지는 사막 한복판에 그냥 낮은 건물 몇 개가 모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최첨단 훈련 시스템 주요 시설들은 지하화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배치된 항공기들의 경납고 역할을 하는 이글루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질 정도로 확실하게 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글루 역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기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을 지하화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알수아이라 기지는 겉으로 보면 황량해도 전과는 달리 IS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국의 행보는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중동 무기 수출은 중동 무기 시장의 큰손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수출 다변화에 10년 새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납품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에 중동 수출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그동안 별 소식이 없었던 카타르에서도 돌연 방산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카타르는 전차 도입을 검토할 때에도 K2를 놔두고 종교적인 이유로 굳이 튀르키예의 알타이를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한까지 하면서 방산 협력을 먼저 구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군의 군사 대비 태세와 훈련 체계 및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카타르가 갑작스럽게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 이유가 한국과 이라크의 원만한 관계 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와 카타르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외교적인 입장에서 여러 차례 주변에 적이 많은 카타르를 지지해준 것이 이라크였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관계는 더욱 각별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고 한국의 신뢰를 보이는 이라크를 따라 카타르 역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랍에미리트가 약 4조 원 규모의 천궁투를 수입하고 약 2조 원대 규모로 천모도 수입했었죠. 그러자 기존 관례에 비춰 아랍에미리트의 형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무기 수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동 국가들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라크를 상대로 지켰던 한국의 의리는 중동 국가들의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동에 불어온 한국 방산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중동을 휩쓸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